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한 주간 시장 흐름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가상화폐 쪽까지 같이 한번 짧게 점검해보도록 할게요. 어, 요번 주는 뭐 해봐야 이거래일 있었고요. 어, 추석 연휴 때문에 이틀밖에 거래일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 주라고 해봐야. 근데 이틀 동안 나쁘지 않게 오히려 추석 이후에 우리 시장 잘 움직여줬다. 그죠? 잘 버텨주고 잘 움직여줬다. 오히려 추석 연휴 때문에 긍정적인 좀 수혜를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은 그 기간에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미국도 빠지고 막 이랬던 게 헝다 그 중국의 헝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헝다 문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문제로 시장을 빼겠다고 작정을 했으면 어, 조정을 보이겠죠. 조정이 보이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진짜 근본적인 시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시장이 지금 미국 차트인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뭐 때문에 올라왔냐? 뭐 때문에 올라왔냐? 이걸 생각해 보면 빠질 때도 이 뭐 때문인지 그죠? 요 놈 때문에 빠질 거다라는 얘기요. 그럼 이게 핵심인 거예요. 헝다, 그지? 헝다 이거 갖고는 아니라는 얘기지. 쉽게 말해서. 그럼 여기서 코로나 터지면서 경제가 뭐 안 좋아지고 어쩌고 막 빠졌어. 이 당시 했던 게 뭐예요? 돈 풀기죠. 돈 풀기. 그러면 결국에는 큰 돈을 갖다가 회수해야 얘가 빠진다. 그죠? 이게 핵심이지, 그거 아닌 다른 이유로 시장이 빠진다. 이거는요, 빠질 때마다 땡큐. 그죠? 땡큐. 밑에서는 받으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올라간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헝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나가자 그러면 헝다 사태는 뭐 예견돼 있었고요. 헝다 요거 한번 볼까요? 차트 중국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헝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얘기가 나왔냐면은 6월 말 요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때 이게 헝다 문제가 커지면서 이제 중국 시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할 때는 중국과 미국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슬슬 뭔가가 터진다. 헝다부터 시작해갖고 뭔가 부동산 쪽에서부터 문제가 터져서 시장이 완전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조심을 하자. 우리가 중국을 따라가는지 미국을 따라가는지 잘 봐야 된다 그랬는데요. 어설프게 내려가더니만 올라와.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얘가 이 올라온 것도 이유가 있어. 기술적인 거는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였지만 정부로 불려갔어요. 헝다에서. 그래갖고 정부하고 얘기를 했어. 면담한 이후에 얘가 올라가.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얘기가 뭔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나서 정고점 부근 오니까 다시 이 정고점 부근까지 반등이 나왔죠. 이거 기술적으로도 훅 밀리면 훅 올라가면 정고점 오면은 또 빠지게 되어 있어. 그죠? 예. 거기 오니까 헝다 얘기가 글로벌적으로 나와. 미국 시장이든 중국 시장이든 조정을 보여야 될 자리에서 그냥 나온 것 뿐이다. 아니, 부동산, 중국에, 부동산 쪽으로 대출이 나간 게,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간 게, 쉽게 말해서 이만큼이라고 쳐. 이만큼이라고 치는데, 헝다에서 가져간 건요, 1%가 안 돼요. 헝다에 대출 나가 있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 중국 내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리먼 사태 때처럼 전 세계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 개 풀 뜯어먹는 소리지. 그치? 말도 안 되는 거 갖다가 막 매스컴에서 부각시켜서 이러는 것 뿐이다. 이걸로 빠지면요. 땡큐. 계속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추석 전부터 헝다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이 얘기였어요. 그 이후로 빠지면 땡큐다. 심지어는 며칠 전에 영상에서도 얘기했지만, 심지어는 미국이
아니, 셧다운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서 주가가 빠져도 거기는 땡큐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 아니, 심지어 테이퍼링을 실시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빠져. 그것도 땡큐. 더 나아가서 테이퍼링을 실시를 시작을 해. 그래서 빠져. 그래도 땡큐. 테이퍼링이 마무리돼. 그때도 빠져요. 테이퍼링이 시작해도 빠지지만 마무리될 때도 빠져. 왜 빠지냐면 테이퍼링 다음은 뭐냐? 금리 인상이다. 그래서 빠져요. 볼까요? 과거의 미국 모습을 한번 볼까요? 2014년도인가요? 14년. 요때로 가볼게요. 이때요, 이때. 5월 달에 테이퍼링을 2013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을 실시할 거야라고 이제 이때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빠졌어. 그 다음에요. 미국의 입장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테이퍼링에 관한 것도 금리 인상에 관한 시장의 모습이.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이야 지금 얘는요. 미국은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거 기회였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 이유뿐만이 아니라 시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죠. 그죠? 그 다음에 얘기가 언제냐면 1월 달에 나와. 1월 달에. 2014년도 1월 달에 이때야. 테이퍼링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빠져. 실시하면 더 빠져. 하겠다라고 할 때도 빠지지만 실시하면 더 빠져. 근데 이때는 버냉키 시절인데 시장에다가 미리 이렇게 막 예고를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 있었던 테이퍼링이라 뭐였어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막 한 거요. 시장에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 게 모습이 나왔지. 지금은요 시장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준비도 하고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때만큼 큰 하락폭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테이퍼링을 실시했어. 1월 달부터. 이때는요 10개월 동안 했어요. 10개월 동안 테이퍼링을 10개월 동안 했고,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 그럼 10월 달이죠. 10월 달이 여기죠. 여기잖아. 테이퍼링이 끝났어. 10개월 동안 하는 동안도요, 시작해서 빠졌고, 그 중간에도 계속 올라갔어. 우상이야. 그죠? 정고점도 넘어가면서. 그런데 테이퍼링이 끝날 때 또 어떻게 돼요? 또 빠지지. 왜? 그 다음은 금리 인상이다. 그 얘기가 또 막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면서 또 빠집니다. 그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금리 인상을 해. 그래도 올라가. 그래도 올라가요. 미국 시장은. 그러니까는 아직도 멀었다는, 테이퍼링 하겠다는 얘기, 여기도 안 왔다고. 지금 여기 언저리잖아요. 쉽게 말해서. 아직까지도 한참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 이쪽은 얘기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게 뭐예요? 돈을 풀어놓은 거를 회수하겠다는 건 금리 인상이라고 보면 되겠죠. 테이퍼링은 그 돈을 푸는 거를 순차적으로 이제 그만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해서 돈 푸는 걸 이제 그만하겠다. 그만 풀고 나면 경기 상황을 봐서 다시 회수한다. 그죠? 그럼 뭐예요? 달러를 갖다가 막 찍어서 전 세계에다가 뿌려놨어. 그래갖고 전 세계가 저점을 찍고 쫙 지금 작년부터 올라온 상황이야. 그쵸? 돈빨에 의해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놈의 전 세계로 뿌려진 돈들이 어떻게 돼? 미국으로 지금 들어가네. 회수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근데 미국은 어떻게 돼? 여기는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이 안 좋지. 근데 미국은요, 돈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고, 더. 그쵸? 버블이 뻥 터져야. 그래서 부동산이 됐던, 주식이 됐던, 비트코인이 됐던, 뭐가 됐던, 이 자산이, 버블이 더 커져야 어떻게 돼요? 뻥.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야. 왜?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돼. 그래서 버티다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뻥 터지는 거지, 감당이 될 때가, 그러니까 금리 한 번 올린다? 이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고, 네 번 올리고, 요 간격이 짧아져요.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 테이퍼링마저도 저번에는 10개월 동안 했어. 근데 요번에는 더 짧은 기간에 할 수도 있다. 더 짧은 기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중요한 건 헝다 이런 게 아니라, 결자해지라는 말은 좀 안 맞나요? 뭐 때문에 올라왔냐? 돈을 풀어서 올라왔으면 돈이 회수돼야 된다. 그럼 결국엔 뭐다? 돈을 회수하는 건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그쵸? 금리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가장 큰 시장의 악재지, 다른 악재는 오히려 땡큐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답이다. 그죠? 이게 답이다. 그리고 금리 인상도 적당히 몇 번 해갖고는 안 된다. 지금 테이퍼링 저번에는 10개월 동안 했지만 요번에는 더 짧아질 수 있다. 뭐가 바뀌어요?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고 파월은 비둘기파인데 얘가 비둘기파가 아니라 매파로 바뀌는 요 타이밍이 조심해야 돼. 요 타이밍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잠깐만요. 그지? 요 타이밍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이거 전부 다 일시적인 악재들은 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버블 터지기 위해서는 금리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올려야 돼. 돈을. 그러려면요. 돈을 막 더 빌려 쓰게끔 만들어야 돼. 요번에는 또 다르다. 이거를 죽을라파동 10년마다 한 번씩 이걸 왜 해요? 결국에는 달러에 뭐예요? 달러에 전 세계로 달러를 막 뿌리는,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그래서 전 세계가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기축통화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기 위해서. 근데 요번엔 디지털 달러야. 디지털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더 어마무시한 버블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그지? 자, 어찌됐건 시장은 이렇습니다. 자, 이렇고, 그러니까 요렇게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테이퍼링 얘기가 나와 빠져요. 헝다 이 얘기도 빠지는데, 그 다음에요. 또 넘어서 올라갑니다. 미국은. 그 다음에 테이퍼링 실시해도 빠져. 그죠? 근데 또 올라가. 그죠? 테이퍼링 끝날 때 또 빠져. 그래서 또 올라가. 금리 인상해도 빠져. 근데 또 올라가. 일정 정도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 돈을 빌린 많은 사람들이, 털리기 전까지. 부채가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담보가 됐던, 아니면 내가 돈 빌려서 샀던 거를 다시 토해내야 돼. 이자만 죽으라고 내다가 다시 토해내야 돼. 그 자산이 올라가면 뭐해? 그쵸? 올라가면 뭐하냐고. 이자를 낼 돈이 없어서 이걸 다시 되팔아야 돼. 싼 값에. 그 다음에 세금도 내야 돼. 뭐도 내. 특히 부동산이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많이 올라갔어도요. 팔 수가 없어요. 산다는 사람도 없지만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어. 왜? 아니 올라간 만큼 또 세금을 무진장 빵 내야 돼. 그리고 이자도 감당 안 돼. 근데 아직까지 팔겠다는 생각도 안 들죠. 아직도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더 올라갔다고 치자고. 그때 되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냥 어차피 올라는 같지만 내 돈이 아니야. 현금화를 못해요. 현금화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자, 어찌됐건. 자, 미국은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야. 금리 이상, 어느 정도 2% 이상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지금 제로금리에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근데 요번에는 정말 오히려 더 빠른 시간, 그러니까 빠른 시간이 아니라, 짧은 간격 안에 이게 더 저번보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테이퍼링도 금리 인상도. 순식간에 호르륵, 그지?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요.
신흥국들은 달라요. 테이퍼링 나오면 빠져요. 그죠? 그것도 올라가긴 해. 응. 근데 미국처럼 막 정고점을 뚫어가면서 막 우상하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해요? 또 테이퍼링 실시하면 또 빠져요. 또 올라가긴 해. 근데 미국은 계속 뚫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못 뚫고 올라. 그거의 모습을,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그 다음에 또 끝날 때쯤에 또 빠져요. 금리 인상 올라가다가 또 금리 인상 하면 또 빠져. 그러다가 어떻게 돼? 결국에는 박스껌에 그래요. 그 다음에 뚫어 올립니다. 결국엔 뚫어 올려. 마지막, 빚잔치를 위해서. 버블을 키우기 위해서, 불사질리기 위해서, 올라는 가요. 이게 남았다는 거야, 마지막 피날레가. 결국엔 이 박스권 여기가 결국에는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그래서 유동성 장세. 그 다음에 이 올라갈 때는 여기가 진짜 백이 실적 장세이긴 하지. 그죠? 여기가 진짜 실적 되는 놈, 딱 여기가 뭐 차화정 예전에 그것처럼 딱 되는 섹터 몇 개, 종목 몇 개만 갖고 주도주 갖고 딱 끌어 당겨버리는. 그죠? 그 나머지는 다 작살나게 만들어. 그리고 나서 버블이 빵 터져버린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죠? 자, 10월 달에 그 결국에 뭐야? 헝다 이거 아니다. 이거 갖고 빠지면 땡큐다. 진짜 배기는요. 지금 그 다음 나올 거는 뭐 미국의 부채 한도, 셧다운. 그죠?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라고. 이래 갖고 빠지면요. 이것도 땡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월 말이기도 하잖아요. 9월 말이기도 하잖아요. 현금 비중을 자꾸 올라갈 때마다 50% 이상 자꾸 늘려놓으라고 하는 게 저는 그거. 내려오면 살 돈이 있어야 돼. 근데 10월 달도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계속 이래요. 호재, 악재. 그러니까 10월 달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되게 심할 가능성이 높아. 헝다 문제, 아까 이 헝다 문제는요. 헝다 문제는 쌍십절 날, 그 10월 10일, 그죠? 중국에 요때 되면은, 그지? 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이미 뭐라 그랬어요? 정부하고 말이 맞춰져 있다. 그러니까는 더 시장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죠? 정부하고 얘기하러 갔다 온 이후에 오히려 올라가. 이제 기부금은 많이 낼 거예요, 아마. 기부금은 한번 많이 낸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그 다음에 뭐, 다시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뭐 예상했던 대로 몇 개로 나눠. 회사를 쪼개. 그 부동산 쪼개고, 뭐 쪼개고, 뭐 쪼개고, 이렇게 해갖고, 그지? 부동산은 뭐 정부 자금으로, 이게 뭐와 연결되냐면요. 중국도 내부의 공산당 하나, 예, 그죠? 당 하나가 독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긴 하지만, 이 공산당 안에도 파벌들이 나눠져 있다고. 그지? 이 파벌 싸움이다. 파벌의 자금줄, 요거를 막는 과정이다. 라고 보는 게 맞다. 좀 더 나아가면, 이것도 이거지만, 미국의 무차별적인 그죠? 자본, 을 갖다가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한. 그거의 하나가 또 아프가니스탄 문제고, 이걸 막기 위한 중국의 선제 조치. 왜냐면 전부 어떻게 돼? 글로벌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이 아니라 자국에 좀 한다 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지금 스스로 죽이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분을 공산당에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먼저. 미국이 하려고 하는 거. 그래야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미국 자본이 됐든 뭐가 됐든 먹으러 들어올 때 어떻게 돼? 얘기가 된다고. 그치?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격을 낮은 가격에 자본이 들어온다거나 문제를 일으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그죠. 먼저 빅테크들. 이 헝다그룹이요. 최근에 가장 많이 기부금을 내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알리바바한테 뺏겼어요. 왔다 갔다 1, 2등을 막 다퉈. 알리바바도 결국에는 뭐야? 거의 나라한테 뺏기다시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교육업체들. 이것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거 저번 달, 그전? 부터인가 막 계속 얘기했던 게, 마감 방송 때 얘기했던 게 뭐야. 자, 하나씩 다 죽이고 있다. 다 누르고 있다. 그죠? 근데
그 다음 순서는 뭐냐? 카지노다. 마카오. 마카오 쪽에 카지노를 갖다가 중국 정부가 죽일 거다. 그래서 수혜를 우리나라 카지노가 받을 건데 이게 위드 코로나하고 맞물려서 일단 대표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다? 파라다이스다. 이런 얘기까지도 말씀을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정 부분 파라다이스는 조용할 때 좀 길게 보고 집어넣어 놓을 생각이다. 그죠? 대놓고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요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 그죠? 시장은. 자, 그리고 기술적으로 한번 볼게요. 흐름은 이래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뭐, 셧다운 문제도 있고, 악재가 되겠죠, 그거는. 또 중국의 헝다 문제가 해결되면, 이건 또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호재가 될 게 뭐 있을까요? 그러니까, 헝다 문제 올라가고, 셧다운 문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뭐 올라갈 수 있는 거는, 10월 달이면, 실적, 어닝 시즌이잖아. 실적 발표하겠죠. 실적이 좋게 나오면 올라갈 거고, 실적이 나쁘게 나오면 내려갈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G20 정상회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또 뭔가가 또 나올 거다 그러면서 올라갈 거고. 그쵸? 그리고 나면은 이제 미국이 중국 때리기 시작하면 또 빠질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가는 움직일 거고요. 그 시장은 기대하지 말자. 업종 종목별인데 결국엔 뭐다? ESG를 필두로 한 뭐다? 환경 쪽. 그죠? 여러 개가 있겠죠. 2차 전지부터 해서 수소 또는 원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또 하나 쪽은 우리는 뭐야? 저는 오히려 다르게 보는 게 또 하나 쪽은 우리는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뭐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눌 수 있는 거는 반도체. 그 다음 타자는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반도체. 요것들이 순환매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업종별로 테마별로 계속 컨텐츠가 지난주에는 쫙 올라오면서 좋았지. 그죠? 요런 식으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주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죠? 경협주도 정책주고요. 원전도 정책주가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경제와 정치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아닌 게 어디 있어, 그죠? 결국에는 업종별 순환매 장세다라고 보는 게 맞다요. 근데, 사가지고 끌고 간다.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장은. 사가지고 끌고 간다. 가다가 시장 눌리면 다 눌려요. 또 순환매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다음 순서 애가 올라갈 땐 또 잘 가던 놈이 또 빠지고. 근데 이 변동폭이 클수록 어떻게 많이 올라가고 많이 빠지고. 근데 밑에서 갖고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는 뭐 괜찮은데 올라가는 도중에 쫓아갔다가 빠질 때 더 빠지고 이러면 계속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 오히려 손해가 더 큰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쫓아가면 안 돼. 양봉에. 어찌됐건 가는 차에 올라타면 죽는다. 가는 말에 올라타면 죽는 시장이다, 지금은. 그건 언제냐면 대세상승장. 작년 같은 경우. 지금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큰일 난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현금 비중 늘리고요. 내려올 때마다 늘려놓은 현금으로 다시 사고. 그 어떤 이슈를 갖다 붙이면서 빠지든 말든, 사면 된다.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 큰 그림에, 일단 미국은요, 60선이 올라가고 있고, 20선이 대두치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결국엔 뭐야, 캔들은. 21선 위로 올라가야 돼. 그쵸? 20선 지금 저항받고 있는데, 20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5일선 외바닥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시 얘가 기어 내려와서, 이 저점을 지켜주고 쌍바닥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저점을 깨고 더 내려갔다가 20선 위로 올라가냐 그건 몰라. 어찌됐건 올라가야 돼. 네, 그건 알아. 어디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올지 모르지만 올라가야 돼요. 그건 이제
오일선을 갖다가 쪼개서 오일선과 캔들의 모습을 쪼개갖고 더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일단 큰 게 20과 60은 데드났다. 그럼 캔들은 21선 위로 올라가야 된다. 요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더 갈 수도 있고요, 내려올 수도 있고, 지금 그런 모습이고 반등 나오는 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죠. 얘는 5와20이 데드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5와20이 데드났으니까 5일선 위로 캔들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움직이는 순서를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도체 똑같아. 5와20 고르놨어. 얘가 5일선뿐만 아니라 21일로 또 올라갔죠. 중요한 건 캔들이 올라간 게 아니라 5일선이 이제 21일로 올라가. 만약에 얘 빠지고 얘 빠지니까 5일선과 20일은 뭐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골드가 날 가능성이 높다. 골드가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에 또다시 20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5일선 20일 깬다고 하더라도, 또 걔는 또 5일선 위로 또 올라가야 돼.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올라갈 거고, 내려와도 올라갈 거고, 내려와도 올라갈 거고, 얘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그게 왜 그래요?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이렇게 해서 정고점 돌파하면 얘가 출발이야. 근데 얘가 왔다 갔다 하다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정저점을 깨버리면요, 이게 죽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얘가 어떻게 돼요? 캔들은 이 밑에 내려오다가 일단 여기는 올라간다요, 최소한. 이렇게 죽더라도. 그럼 얘가 깨면서 이게 꺾인다. 이땐 조심해야 되고, 요것도 한 번이기엔 더 있어요. 전저점을 지켜주고 이렇게 쌍바닥 주면서 돌리면 또 올라갈 수 있다. 그쵸? 요게 이제 우리 시장 보면 나와. 요게. 자, 보세요. 뭐 반도체 쪽이 다음 타자가 될 수 있다. 요 전고점만 돌파하면 다음은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장 볼게요. 요게 이제 핵심이지. 그치? 자, 제가 이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 마감 방송 때 했던 것처럼. 자, 얘는요, 5일선이 21일로 올라갔네요. 근데 또 내려오네요. 괜찮아요. 또 5일선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죠? 또 5일선 위로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 5일선이 20일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면 괜찮은데,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오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못 올라가죠. 이러면. 못 올라가고 지금 5일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면 어디가 깨지면 문제가 되느냐? 요 전저점. 여기가 깨지면 문제가 돼. 아직까지는 20과 5일이 데드났으니까 이렇게 올려다가 이렇게 꺾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전 접점을 깨고 나면 이게 N자로 문제가 돼. 근데 여기를 지켜주면요, 쌍바닥이 될 수는 있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안 돼. 그죠? 아직까지는 희망은 있다. 쌍바닥의 희망은 살아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다가 전저점을 지켜주고 어떻게 돼요? 종가상 깨지 않고 이렇게 올라놓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되게 중요하죠. 이렇게 해서 5일선을 5일선 위로 주가가 다시 올라가면서 5일선 21일로 올리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얘가 전저점을 깨고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5일과 20이 N자 하락 파동이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엔요, 이제 키워서 봐야죠. 어떻게 키워서 봐? 이평선을 키우면 되지. 20과 60도 데드났죠. 60 올라갔는데 20이 데드났어. 그 다음에요, 이 캔들이 21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다 이제 20이 62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건 상관없어. 어차피 또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올리지 못하고 이렇게 꺾일 때가 문제죠. 이렇게 꺾였다가 요 저점이 딱 깨지는 순간 요거 N자 하락 파동이야. 그게 어디야? 여기가 깨지면 안 돼. 20과 60이 데려놨어요. 20이 돌았어요. 위로요. 돌다가 만약에 얘가 꺾여. 그러면서 이 저점이 깨지면요, 이거 N자 하락 파동, 이거 큽니다. 보통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 빠진 만큼, 그지? 이렇게 빠진다. 쪼는 1.618배 더 빠진다. 이 얘기인 거고.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응.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5일의 N자 하락 파동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에는 여기쯤이 이제 지지라인이 될 텐데, 여기까지 깨졌다 그러면 이게 또 N자 하락 파동이 돼. 여기서 5일의 N자 하락 파동이 지금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요, 보시면 5일이 여기서부터 데드가 나는 자리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잖아요. 반등을 여기까지 줬죠. 그 다음에 얘가 똑같이 빠진다고 해도 전저점 부근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또 한번 지지력 테스트를 해볼 가능성은 있어.
그러니까 내려오면 사는겨. 그죠? 올라가면요 챙겨야 된다니까 계속. 올라가면 챙기고 내려오면 사고요. 올라가면 챙기고 내려오면 사고. 이것만 하면 돼 지금은요. 그리고 얘가 이걸 뚫고 막 올라가려고 하면 뭘 뚫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되게 놓치는 게 되게 놓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 하락 추세를요. 요걸 돌파해야 된다고 시장이 갈라 그러면. 자, 잘 봐봐요. 이거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이거 A다 차트예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 자, 여기서 야 5일선 여기 저항이야 막 그랬죠. 저번에 영상에서. 근데 어떻게 돼요? 올라갔죠. 올라갔으면 이제 뭐예요? 외바닥이에요. 그 다음 캔들은 5일선 지지받죠. 더 갈 수 있어. 당연히 갈 수 있는데 왜 안 사? 캔들로도 신호가 안 나왔고요. 이평선으로도 신호가 안 나왔고 파동으로도 신호가 안 나왔고 추세로도 신호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뭐 볼린저 밴드로도 신호가 안 나왔어 매수하라는. 자, 캔들부터 볼게. 캔들부터 보시면 내려가다가는 뭐라 그랬어요? 내려갈 때는 음봉이 길어. 이렇게 음봉이 연속 3개가 나오면 뭐 연속 하나를 이제 하나의 캔들로 보는 거죠. 양봉 나와봐야 그지. 또 어떻게 돼? 여기는 비추세 구간이네. 그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음봉이 나오죠. 또 양봉이 깨지죠. 양봉 나오지만 짧아. 그러다가 또 이 양봉이 또 깨져요. 여기도 비추세.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음봉이 길잖아. 얘가 갈라 그러면요. 요 앞에 바로 직전에 나온 이 음봉을 갖다 이겨야 돼. 양봉 나왔어요. 이것도 아니라고. 그리고 음봉 나왔어. 좋아. 그러면 얘가 갈라 그러면 오늘 이 음봉을 어떻게 음봉의 고점을 종가상 넘겨야 돼요. 넘기면서 얘는 20일 근처네. 20일 뒤로 딱 올라가잖아요. 그 음봉 주면 거기가 매수 찬스야. 그러면서 20일 돌파할 때는 뭐라 그랬죠? 볼린저 밴드가 확산한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막 치고 이렇게 올라갔어. 20일 근처까지. 이거 아닌 거 알잖아. 왜 그러냐면 확산이 아니요. 못 올라간다고. 그쵸? 캔들로도 신호가 안 나왔죠. 파동 볼게요. 파동. 추세와 파동. 자, 5와 20이 데드가 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게 1파야. 뭐 엘리어트 파동이 됐든 무슨 파동이 됐든 여기가 1파예요. 여기가 시작이요. 그리고 5일선이 5와 20이니까 5일선 위로 올라갔죠. 하락 1파, 반등 2파. 그리고 이 저점이 깨졌죠. 또 하락 3파. 그 다음에 또 5일선 위로 올라갔죠. 반등 4파. 그 다음에 5파 남았잖아. 5파 이 저점이 깨지면서 이렇게 내려갈 게 하나 더 남았잖아요.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 어찌됐건 지금은 3파 주고 그냥 올라간다? 뭐 가능은 하지만 가더라도 어떻게 돼? 위에서 꺾여서라도 올라가야 돼. 근데 지금은 굳이 아무것도 파동으로도 신호가 안 나고 캔들로도 신호가 안 나왔고 이평선으로는요. 5일선 20일 밑에서 5일선이 여기가 외바닥 나왔네.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타기만 하면 이 저점 깨기 전까지 쌍바닥인데 이 깨져버렸어. 그럼 여기가 외바닥 나온 거야. 그럼 그 다음 순서는요. 얘가 딱 치고 가서 5일선을 20일 위로 올려서 올린 상태에서 꺾였다 돌리든 아니면 20일 밑에서 5일선 밑으로 내려서 전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쌍바닥을 만들든 그게 남았어 아직 과정이. 그리고 월 말이잖아요. 월 초까지 시간이 있어야지. 그 과정이 어떤지. 하나 더 추세 볼까요? 추세 볼게요. 자, 봐봐. 추세 보시면 선을 그려볼게요. 좀 전에 하던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추세를 그려놓고 봐. 이게 하락 추세. 이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뚫어야 간다니까요. 이 고점에서부터요. 요 고점을 갖다가 선을 그으니까 오늘 고점이 딱 거기요. 거기가 저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몰라. 양봉이어서 분봉 안에서 단타를 치든 뭐 데이 트레이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오늘에 갈 수 있는 자리 이 고점을 정해놓고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타를 치더라. 근데 이거는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일봉을 보지 않고 또는 월봉 주봉을 보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하락 추세 안 그려놓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 안 넣어놓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래도 종가가
이 음봉, 그죠? 음봉의 고점 위에서 끝나면 캔들로라도 어떻게 돼? 신호가 일단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것도 아니야. 꼬리 달고 지금 내려가고 있어. 그 다음 순서는요, 5일선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 5일선이 20일 위로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든, 20일 올라가지 못하고 5일선 밑으로 내려오든 내려와야 돼요. 캔들은 그러니까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내려왔을 때 이 저점을 지켜주고 다시 5일선으로 올라가면 쌍바닥이니까 그렇게 두 가지 패턴이야. 딱 쌍바닥은요. 지금 20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얘가. 그러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5일선 위에 캔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캔들이 막 20일을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5일선이 20일 위로 올라가. 그래도 얘가 5일선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캔들이. 그래서 이 5일선이 꺾였다가 이렇게 돌려야 얘가 쌍바닥에 높아지는. 그죠? 또 하나는 20일이 내려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캔들이 여기 올라가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 근데 얘가 5일선 밑으로 깨져 다시 음봉 주면서. 그래서 얘가 20일 위로 올라가려다가 꺾여. 그래서 이 저점보다 높은 자리에서 다시 돌아. 이래도 쌍바닥이야. 이게 1번 패턴, 이게 2번 패턴이야.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죠. 얘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해서 20일 빵 위로 올라가면서 볼린저 밴드가 딱 확산하는 모습이라면 요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2번이.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게. 그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뭐 어찌됐건 얘는 20일 위로 올라가서 5일선 밑으로 내려오든 20일 밑으로 돌파하지 못하고 5일선 밑으로 내려오든, 그죠?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근데 이게 내려왔어. 1번 패턴에서. 여기가 깨져,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파동 나머지 5파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이 저점이 깨지면서 5파 하락주로 내려가는 거야. 엘리어트 파동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쵸? 근데 이 불안한 자리에서 왜 들어가? 미쳤어. 눈으로 다 확인하고 해도 됩니다. 거기에 월말이야. 월봉이, 음봉이에요. 반등 시에 음봉일 때는 양봉 줄 때 매도 챙겨야 돼. 음봉 주면 뭐 사는 건 괜찮아. 또 양봉 줄 때는요. 팔아야지. 그죠? 파는 자리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이거 돌파해야 된다. 그게 지금 이것도 똑같잖아. 종합지수도. 이게 돌파가 안 되니까 자꾸 밀리는구나. 그죠? 자꾸 밀리는. 자, 코스닥 볼게요. 코스닥은요. 얘는 조금 다르죠? 5와 20이 이제 골드 났죠. 이게 2번 패턴이야. 외바닥으로 올려놓고요. 21 위로. 그래도 이렇게 꺾였다 돌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요고점을 돌파해야 추세 전환. 1번 패턴은요. 여기 밑에서 쌍바닥 나온다 그랬죠? 여기를 돌파하면은 추세 전환이야. 근데 얘도 똑같아요. 여기를 돌파하면 추세 전환. 외바닥, 쌍바닥, 외바닥 찍고 올라온 고점을 돌파해야 추세가 전환된다. 근데 거기를 넘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어? 추세 전환 자리 정고점을 넘지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럼 쌍봉이죠. 5일선이. 그죠? 자, 그리고 얘는 또 더 크게 보면 뭐라 그랬어요? 20과 60이 어떻게 되고 있어? 데드가 났죠? 20일 위로 올라갔죠? 근데 20과 60이 골드가 나왔죠. 그럼 얘는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와도 또 간다. 또 간다. 또 20일 위로 올라와야 된다. 캔들은. 그러니까 훅 빠지면 땡큐. 그제? 땡큐. 편안하게 다음 순서를 알면요. 돈 만들어 놓고 밑에서 기다리면 돼. 다 팔 필요는 없어. 왜? 항상 주식이나 뭐든 차트로 그려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것들은요. 위로도 열어두고 밑으로도 열어두고 양쪽을 다 열어놔야 돼. 그치? 그러면서 확률이 뭐 5대5에서 4대6으로 바뀌었네. 6대4로 바뀌었네. 7대3으로 바뀌었네. 그러면서 집어넣는 자금의 비중을 조절하는 거라고 이게.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냥 뭐 시장이 이렇게 빠져 내려가서 음봉이 작살이 나고 있어도 나는 주식 100%, 막 올라가도 주식 100%, 항상 주식 100%.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죠?
자, 어찌됐건 시장은 왔다 갔다 하겠구나. 훅 빠져도 요런 얘기로 훅 빠져도 그러면은 밑에서 팡 사면 되네. 살 수 있는 돈 있으면 되네.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야, 위가 막혀있네. 아까 봤잖아. 테이퍼링, 이제 조만간에 이게 나올 수 있죠. 테이퍼링 얘기 나와서 밑으로 빠져도 우리도 올라가요. 미국도 올라가지만 근데 우리는 못 넘어가. 이게 테이퍼링이 끝날 때까지, 끝나서 빠질 때까지도 우리는 정고점 못 나오고 계속 박스권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 박스권이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이 저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와 여기 이렇게 선 그어놓고요. 여기 근처 올라갈 때마다는 챙기시고 현금을 늘리시고요. 이 근처 내려올 때는 현금을 늘려놓은 현금으로 주식을 늘리시고요. 이거 해야 된다고 지금. 언제까지? 금리 인상, 미국이에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 그리고 테이퍼링이든 금리 인상이든 이제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시작을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 이러면 언젠가 금리 인상을 할 거냐. 이거 관련주들은 하나 정도 지금부터 내려갈 때마다 반대로 내려갈 때마다 툭툭툭 사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전략적으로 내 계좌에 뭐 은행이 됐던 보험이 됐던 그죠? 이쪽 관련 은행 보험 이쪽으로는 하나 정도는 놔둬도 괜찮겠구나. 아니면 이거지. 아예 대놓고 미국 거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채 그죠? 미국채 어떻게 하면 돼? ETF 이거 사두면 되잖아. 내려갈 때마다 그죠? 수익률 내려갈 때마다 사두면 대놓고죠. 거기다 곱하기 3배짜리 그냥 이런 거 해버리면 어차피 할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은. 그죠? 그 시간만 지나면 어차피 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갈 때마다 싸게 분할로 모아 살짝 사주겠다 하고 금리 인상할 때 내년이면 한다며. 1년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되네. 1년에서 2년만 딱 기다리고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대. 얘가 뭐 10% 올라가 20% 올라가 그러면요. 곱하기 3이면 30%에서 60% 정도는 먹을 수 있대. 1년 후에 2년 후에 할만한 거죠. 그 정도면. 그죠? 뭐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다. 그죠? 자, 결론을 내자 그러면요.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 그대로 매매하시면 돼. 월말은 현금 비중 늘리고 월 초에 그 달에 월봉이 양봉이면은 윗방향이 열렸구나. 그때는 비중을 또 주식 비중을 늘리면 돼요. 근데 음봉이면요. 그냥 저번 달에 월말에 만들어 놓은 현금 그냥 들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갖고 있는 주식도 양봉 들어주는 날 어떻게 하면 돼요? 현금 비중 늘리기 작전을 하면 돼. 그쵸? 기다려야 돼. 못 기다려서 어떻게 돼요? 항상 당한다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쉴 때 쉬는 게 또 진짜 제일 고수다. 그죠? 매도자라는 건 고수죠. 매수자라는 게 제일 하수고, 그 다음에 더 잘하는 건 매도자라는 거고, 더 잘하는 건 쉴 때 알아서 딱딱 쉬어주는 거. 그 사람들이 진짜 고수인 거지. 그 고수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뭐 시장 괜찮은 것 같지만, 언제 한순간에 또 다른 얘기로 돌아서서 밑으로 빠질지, 또 빠지다 보면요. 또 좋은 얘기가 또 나와. 중국에서 나오고, 미국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10월 달은, 춤을 출 가능성이 높다. 선을 딱 꺼놓으세요. 여기. 그래서, 일시적으로 살짝 더 빠질 수도 있고요. 덜 올 수도 있고요. 올라가더라도 딱 터치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덜 올 수도 있고. 이 정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라고 열어두시면 됩니다. 요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길면 7, 8개월짜리도 된다. 길면 7, 8개월짜리도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 내년 대선 뭐 이후까지도 어떻게 돼?
이게 계속해서 요 박스 딱 선만 거두면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면 답 나오잖아. 이 근처 오면 사고 이 근처 가면 팔고. 그쵸? 이 근처 왔는데 쌍봉이 나와. 그럼 팔아야 돼. 지금 팔아야 되잖아요.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마다. 그죠? 그 내려오면 기다리면 되지. 얘가 똑같아요. 이 박스권 매매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중심에다가 딱 선을 그어. 그럼 이게 아까 추세와 파동 똑같아. 얘 가려면 어떻게 가냐면요. 왔다 갔다 하다가, 응?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중간에 선 그은 데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여기 돌파해버려. 이게 가는 거야. 추세와 파동도 똑같죠.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돼? 내려와야 될 때에서 안 내려오고 돌아서 여기를 돌파하면 가는 거다. 그치? 응. 박스권 딱 그어놓고요. 중심에다 선 하나 딱 거면.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얘가 여기를 안 깨고 돌려야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큰 그림은 그냥 진짜 왜 이런 박스권이야 지금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120선과 뭐 전고점 여기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고점을 넘기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일시적으로 넘어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위가 막혀 있구나. 그러면 밑에가 더 열려 있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서. 그것만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내가 어떤 전략으로 계좌 관리나 주식 매매를 해야 될까라는 게 답이 나오겠지. 그죠? 자, 긍정적이지도 또는 부정적이지도 않은 시황이었어. 그러나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작년처럼 막 날아가 아무거나 사고 가는 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그리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사가지고 끌고 가는 장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사서 챙기고 내려오면 또 사고. 이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어떻게 돼? 가는 놈이 집중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가는 놈만. 그래서 종목이 되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매매 잘 하시고요. 얘도 지금 보시면 좀 조금만 뭐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더 하자 그러면 봐봐. 이렇게 놓고 보세요. 얘 보세요.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녹색선이요. 올라가고 있죠. 21선 봐봐. 21이 밑에 있다가 올라갔다가요.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오죠. 내려왔다 올라가죠.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내려왔다 올라가요. 이러면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점도 계속 높이고 있죠.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얘기야.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를 안 깨는 게 뭐야? 전저점을 안 깨야 추세가 꺾이지 않지. 그리고 지금 얘는요. 20이 어떻게 하고서 지금요? 돌고 있죠. 돌고 있는데 지금 캔들이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 여러분들 봐봐. 주식 20일 돌리는 자리 여기만 사면 되네. 21선 매매잖아요. 결국에. 돌리는 자리만 사면 돈이네. 아닌가요? 간단하지 않아 주식? 생각해보면. 근데 21선 돌리는 거 내려가던 놈이 돌리는 자리 요거 딱 산수 공식으로 딱 만들어 놨잖아. 어떻게 하면은 돌아간다는 거. 그 자리를 딱 잡을 수도 있다. 그죠? 잡을 수도 있다. 욕심만 안 부리면 돼. 이거는 내가 30% 먹겠다, 50% 먹겠다, 뭐. 이렇게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적당히 먹으면 된다. 또는요, 제일 빠른 캔들의 쌍봉이 됐던, 이평선의 쌍봉이 됐던, 뭐가 됐던, 그런 거 보면서 꼭 꼭대기에 팔 생각 하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빠지고 또 20일 돌리는 거 또 찾고, 20일 돌리는 거 또 찾고, 이 돌리기만 하면은, 가는데 왜? 확률이 높아지는데 먹고 빠지고 들어가는 놈마다 5%든 10%든 먹고 빠지고 또 들어가는데 또 5% 10% 먹고 빠지고 계속 자금을 그런 식으로 아니 왜 사놓고 계속 얘가
만 원을 샀으면 얘가 10만 원 가기를 왜 기다리고 있냐고. 얘가 2만 원 가기를 왜 100% 가기를 기다리고 있냐고. 10%짜리 10번이면 다 되냐고. 10%짜리 10번이 더 쉬워요. 100%짜리 100% 가는 거 하나를 건질 생각하지 말고요. 10% 가는 걸 10개, 10번을 하면 돼요. 시간도 이게 더 짧아,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는요, 1% 가는 거를 100번 하면 돼. 그 수익률은 똑같아. 근데 어떤 게 쉬울까? 어떤 게 쉬울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찾아가는 게 주식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면은 항상 이거잖아. 옛날 말이니까 장기 투자니 뭐니 뭐 가치 투자니 지분 가치는 무슨 다 옛날 말이고요.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사갖고 가만 냅두더니 올라갔던 그 시절, 강남에 저 논밭대기 사놨는데 가만 냅두더니 개발이 되면서 올라갔던 그 시절이고요. 지금 시절에 안 맞는 투자라니까. 그거는 안 맞는 투자를 갖다가 자꾸 워렌 버핏처럼 투자해라. 워렌 버핏도 지금 그렇게 투자 안 해. 그죠? 세상이 바뀌고 있다니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해갖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얍삽해야 돼요. 기계를 상대한다. AI 인공지능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 걔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얍삽하게 걔가 수익 내는 구간에 같이 올라타갖고 빨리 먹고 빠져나와야 돼. 빨리 똑같이 또 따로 딴 데 들어가서 또 그러고 있고. 요걸 해야지. 내가 저점에서 딱 잡아서 가지고 끌고 와서 고점에서 딱 팔아야지. 아이고, 백날에와 그렇게 해갖고는 돈 못 번다니까. 대세 상승장, 작년 같은 장, 돈이 풀려서 그지. 이럴 때나 하는 거고요. 아예 장기를 보면 돼요. 아예 장기로.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이거 얘기죠. 애가 태어나 그러면요, 얘 이름으로 그냥 미국의 스파이나 아니면 QQQ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냥 사놔요. 한 1,000만 원. 그리고 나서 애가 한 30살 정도 될 때쯤에 야, 딱 줘. 그러면 뭐가 돼요? 이게 그 당시 30년 전에 1,000만 원이지만 이 30년 후에는 이게 애가 얼마가 될지 모른다. 얘는 이것만 갖고도요, 충분히 평생 먹고 살 수가 있어. 지금은 1,000만 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건 나중에 가서는 모른다. 그래서 젊은 친구일수록 20대, 내가 20대다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돼요. 내 자산의 비중,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안에서 뭐 부동산에 집중한 순간 망한다. 내 인생은 꼬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 지금 시장, 지금 세상. 이제는 점점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이 됐던 다른, 특히 주식이 제일 안전해.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더 가상세계, 가상자가 계속 붙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상은 실체가 없어. 쉽게 말해서. 그죠? 안전하지 못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식은요, 기업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남아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일 안전자산이 돼가고 있어, 점점 주식이. 다른 거에 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다 보니까 또 잔소리, 헛소리, 그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코인도 마찬가지고, 기다려야 돼. 지금 막 들이대면 안 돼요. 안 되고, 눈으로 다 확인을 하고, 이제 추세가 위로 돌렸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단타를 치던 뭐라든 물렸을 때는 안전해. 근데 지금은요, 내려가다가 반등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려버리면 답이 없어요. 무조건 손절해야 돼. 그치? 그래서 좀 다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장 왜냐면 돈 때문에 돈으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돈을 풀어서 올라온 장이기 때문에 돈을 회수한다는 그죠? 금리 인상. 이 문제가 아닌 이상은 그 어떤 문제도 뭐야? 전부 단기 눌림으로 보시고 좋은 매수 기회다, 박앤세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 그 이슈 갖고, 이 이슈가 결국에는 금리 인상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상관없어요. 그게 다 필요 없어. 그냥 눈으로 직접 금리 인상. 얘기했잖아. 테이퍼링 해도 올라간다. 시장. 금리 인상 해도 올라간다고. 빠져도. 그러니까 사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 헝다가, 금리 인상을 뭐, 빨리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 개뿔. 그죠? 셧다운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아이, 개뿔. 그냥 다 어떻게 돼. 떨어지면 사면 돼요. 특히 미국 시장. 그죠? 편한 마음으로. 항상, 어느 정도는요, 이 박스권 상단 부분에 와 있으면, 어느 50% 이상은요, 현금을 일단 늘 갖고 있어야 돼. 떨어지면 사겠다. 점점 이 상단 부분에 가까워지거나 넘어가거나 하면요, 무조건 현금을 계속 늘려야 돼. 최대한 늘려야 돼. 그 다음에 떨어지면 살 준비. 이런 식의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가는 놈만 간다. 가는 놈만 간다. 아시겠죠? 뭐가? 조금 크게 보자 그러면 60일. 60일선 타고 가거나 60일 외봉이거나 60 밑에 내려와 있다 하더라도 60일이 외봉이거나 당연히 밑에 120과 240은 깔려있는 정비하려야 되겠죠.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애들. 그죠? 그런 애들 사시면 편하게 푹 빠지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어렵게 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아까 봤듯이 21선 돌리는 거 짧게 그죠? 21선 돌리는 자리 20일 오늘의 종가보다 20일 전 종가가 높아지는 그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이 되고 타점이 되고 매수 신호가 나오는 거고 신호와 21선 사이가 최대한 20일에 가깝게가 매수 구간이 되고 그죠? 뭐 21선 매매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20일 돌리는 거 어떻게 찾아? 나 이거 아직도 모른다 그러면 난 초보야. 이것도 모르면서 주식 해갖고 돈 까먹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알면 돼. 이거 아주 그러니까 주식 처음 배우러 온 사람한테 설명하는 게 이거예요. 그쵸? 근데 나 아직도 모른다. 그럼 이건 좀 생각해 볼 문제야.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면 돼요. 그지? 자, 고생들 하셨고,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시장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조심하자. 일단 조심하자.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일단 조심하면서 보자. 그리고 올라가줘야 일단은 올라갔다 내려오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 살아야 돼요. 그죠? 시장을 보게 되면 살려놓고 내려오느냐 못 살려놓고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그 하락의 눌림의 폭이 달라진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